네, 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더 여론 코너에서는 국정 지지도 조사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이견이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잠시 뒤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순수 민간 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가 다음 주인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부터 어느 사안 하나 여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국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렵게 임시국회 열렸습니다만 여야가 어떤 내용을 처리하기로 한 것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27일 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에 또 수석 대표들 간에 부대표 간에 회의를 통해서 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별 의원 숫자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유치원법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과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요. 결국 원내대표들은 각 당이 주장을 내세웠을 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은 브리핑 현장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3당은 오후 수석 원내 부대표끼리의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다양한 현안의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인적 쇄신안이 발표된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과 관련해 최대한 잡음을 줄이고 당내 분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당의 쇄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 있을 당 지도부 선출 선거 이후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선을 그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음 지도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지도부가 이번 결정에 거듭 힘을 실어주면서 배제 대상이 된 의원들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반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대규모 탈당이나 신당 창당처럼 집단 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의원을 영입할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 의원의 탈당이 다른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외주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KTX 탈선 사고와 열수송관 사고도 언급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5살 청년 김용균 씨. 그는 과자 한 봉지, 컵라면 3개를 유품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용균 씨가 남긴 건 유품만이 아닙니다. 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라는 숙제죠. 사고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숙제를 잘 하고 있을까요? 어제 저녁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기자단에게 사과문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고 발생 5일 뒤에 보낸 늑장 사과 메일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공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사과문을 기자들에게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유가족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서 사과문 발표가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만 늦었을까요? 사고 발생 사흘 뒤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혼자 근무를 계속 돌고 있고요. 야간 근무에도 혼자서, 그리고 기동 중일 때도 계속 근무를 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등 서부발전이 사고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 회사 측에서 동료 직원에게 전한 말들입니다. 고 김용균 씨를 교육했고 시신도 직접 찾았던 선배의 고백입니다. 제가 사고 11일 날 아침에 9시 한 40분쯤에 집에 와가지고 정신도 없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전화해서 밑에 애들 입단속 잘해라. 그리고 기자들 만나면 인터뷰하지 마라. 기자들을 만나면은 그 기사들을 그 사람들은 오버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인터뷰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저한테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처참한 사건 현장에서 혹시나 숨이 붙어 있을까 뛰어들었다가 차디차게 식어버린 후배의 몸을 직접 만지고 온 선배에게 걸려온 전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성훈 씨는 변화가 없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장담했는데요.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선택한 이유겠죠. 한국서부발전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 사건을 국회에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서부발전이 지난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보고한 발전소 사고 사상자 현황을 보면 2011년 9월 28일 외벽 공사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2명과 2016년 2월 18일 또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현황 자료에서도 2016년 2월 사망 사고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해당 자료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거라서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도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서부발전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도 이어지는 의혹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용균 씨가 남긴 숙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죠.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해서 정부 대책 발표가 시작됩니다. 보시죠.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투명한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사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 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 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영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운전 중인 석탄운전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 안전 장구가 완벽히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또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보완토록 하는 반면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안전 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영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발전사, 또 협력사,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발전소 작업 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 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시설 장비와 작업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또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 운영하고 현장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의 안전 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 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영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실 간부님들은 양옆으로 저 단상에 올라와 주시고요.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원하시는 분을 지목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입니다. 우선 이제 두 분 장관님께 이제 각각의 질문이 있고 또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그 대책이 오늘 발표하셨는데 어떤 원하청 관계라든지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이제 이재갑 장관님께 질문인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서 어떤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범위가 12가지 종류로 좀 협소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금지 작업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 질문은 지금 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제 필요하면은 더 충원하겠다 했는데 이게 원하청 중에 어떤 곳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말씀이신지 또 충원한다면은 원청이라면 만약 기재부와 협의 없이 이게 가능할지 또 하청이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어떤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이제 인원만 늘릴 경우에 더 열악한 처우에 이제 근로자들이 빠지게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분 모두 질문인데 이건 이제 오늘 대책 발표 보면 원청의 안전교육 의무나 아니면 뭐 2인 1조 근무 6개월 미만 단독 작업 금지 이런 식으로 좀 안전수칙 재정립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으면은 별로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원하청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급 사업에서의 원청이 도급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장소가 현행법에는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유해 작업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이런 업무에 대해서 유해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급 사업에서의 원청의 책임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개정범에 따라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그 이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하청업체의 그 인력의 적정성 여부 또 지원 여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일단 검토한 바면 현재 그 화력 발전소에서 이 그 적정 인원에 관한 그 규정은 그 발전사가 과거에 그 공동 영업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그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결국은 부담은 그 이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서 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러한 새로운 그 자발적인 현재 그 강화된 그 안전 규정 같은 경우를 그 현재 자발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발전사들과 함께 협의해서 지금 대안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법이나 여러 규정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협조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도 발전 5사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계속되도록 지원할 생각이고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에 노사전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부하고 산업부와 협조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잠깐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죠. 이동수 마이크. 네. 지금까지도 여러 번 조사가 있었는데 형식적인 것에 비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그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특별산업 이번에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는 일단은 사고 조사,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작업 지시가 적정했는지 그 외에도 그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작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업무 내용 지시가 안전보건 특히 안전보건 점검이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 조치가 적정했는지 그걸 보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 안전 감독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향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회사 내에 안전보건 점검 시스템 자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기술 시스템,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도 확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요, 시민대책위에서 그 특별산업감독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민대책위에서 추천한 감독관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그 특별산업안전감독에 외부 그 상급 단체 노조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특별안전감독은 수사입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보건법 위반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이라서 수사에 저희들이 그 외부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노조, 현장 작업자와 노조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합니다. 노조는 그리고 한국발전기술의 노조는 저희들이 특별안전감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외부의 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 상급 단체에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의 작업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뭐 마찬가지로 민간이라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뭐 이번 주 다음 주라도 노조와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는 그때 회사에 들어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채널A 이은우입니다. 여기 2인 1조 작업 이제 법상의 개정이 아니라 지금은 한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거고, 이거를 뭐 법상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래도 시행령이라 좀 바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유해 위험 작업은 아닙니다. 뭐 화재, 폭발, 붕괴 등이나 어떤 질식 위험 등이 있을 때는 외부에 감시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은 2인 1조로 하는 것은 회사의 자체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겁니다. 작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반드시 감시자를 두어야 하는 유해 위험 작업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산안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점검까지 했다면 단순히 밖에서 이상이 여부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고장의 우려가 있으면은 정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기계를 멈춘 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점검을 하는 사람 혼자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낙탄 처리라든가 이런 작업까지 하게 했다면은 그건 그 안전 조치에 약간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산업부에서 긴급 안전 조치로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 점검 시에는 2인 1조를 시행하도록 우리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에 저희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듯이 동 조치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가 사업장의 기계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본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조치로서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명확한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없지만 동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해서 볼 때 모든 화력 발전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김성진 기자입니다. 11명이나 죽어나갔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조치가 나오게 하는데요. 왜 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원청과 하청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왜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했는지, 단지 법을 만들지 못해서라고 하는 건지, 충분히 행정 여건을 동원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산업부 장관께
엊그제 에너지 겨울철 에너지 안전 대책 에너지 기관장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서부발전 사장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화청 간의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조금씩 확대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 우리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가 돼서 자기 작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그 배점 비율을 강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침 자체도 산업부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사항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안전 관련 회의에 당연히 서부발전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의 대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에너지 관련 기관들도 자기들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같이 얘기할 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서부발전이 바로 당일에 사과를 하지 않고 좀 늦게 이렇게 며칠이나 지나서 나왔습니까? 당일에 그 논의가 좀 충분히 됐다면 바로 발빠르게 서부발전이 책임을 좀 인정하고 태안화력발전소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했을 텐데. 네. 원칙적으로 서부발전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생하자마자 또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야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의 합동 대책 발표가 됐고요. 지금은 기자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요약해 드리죠. 먼저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입장이 표명이 됐고, 또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발표 주요 내용은 일단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방침 외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위원으로 노조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노조 외에 상급 노조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를 위해서 안전경영위를 발전소별로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 시민단체의 참여도 보장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또 하청이 아예 불가능한 업종을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지난 11월 1일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청의 형사 책임을 비롯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또 위험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외주, 하청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외에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인 1조 근무 시행, 또 해당 설비 점검, 이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제도화, 정규직화 문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도록 방치된 정부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거 이제 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앞에 두 번. 네, 문재인 대통령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취임 초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강조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애국가 음원이 공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 박인영 음악감독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합창단이 새롭게 편곡해 만든 애국가 음원 저작권을 받는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5년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애국가 저작권을 정부에 기증했지만 악보 형태여서 음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역전 1위에 성공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800만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상망 집계 기준으로 이 영화는 주말 이틀 동안 43만 9천여 명을 불러들이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4일 국가부도의 날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한 이 영화는 그동안 완벽한 타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등 4편의 영화를 다시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역주행을 연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YTN이 직접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조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YTN 여론조사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이 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었습니다. 20대 남성층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현안 조사 주제 여폭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하더군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죠. 여성폭력 예방 기본법, 방지 기본법 찬성이 60.7%, 반대가 25.4%.
찬성이 2배 이상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투 1호 법안 이렇게도 불리더군요. 네. 그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예. 뭐 예상대로 찬성 의견은 높게 나왔습니다. 62%면 보통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여론조사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성별 또 연령대별로 조금 온도차가 다소 크다. 네. 다른 이슈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뭐 성별, 연령별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예. 그보다 더 들어가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다르고 이 현상이 40대까지 성별 차이가 좀 극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좀 생각 외로 이 격차가 좀 컸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성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역시나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남성 측에서는 찬성 입장이 43.7%, 반대가 39.5%로 찬성이 조금 더 많았고요. 여성 쪽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 그 메갈 논쟁, 워마드, 그다음에 일베 이런 극혐에 관련돼서 남자 혐오, 여자 혐오 이 관련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예. 해와 역시 뭐 이런 그다음 이수역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들이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 우대 정책을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게 남성들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높았는데 예. 최근 이런 사안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특히 이제 남성 젊은 층에서 이 반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독 남성한테 그러니까 남성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 유독 20대, 30대 왜 이런 거죠? 연령대별로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네. 연령대별로 남성 중에서도 차이가 많다 그래요? 네, 이 현상이 지금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네. 이 반대가 많습니다. 5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찬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또 여성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여성에 대한 그 딸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여론이 나타났겠습니다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대 남성은 반대가 무려 61.7%, 네. 여성은 91.5%가 찬성하는데 반해서 남성은 반대가 컸습니다. 30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성은 75.2%가 찬성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50.6%가 반대했고요. 40대도 온도차가 그 5, 60대와는 좀 있었습니다. 예. 40대 같은 경우는 42대 44.5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반대가 많았거든요. 40대도 오차 범위 반대가 내긴 조금 합니다. 높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예. 종교적 양심 거부 형사처벌위원 판결 논란. 이제 남성들만 이제 군대 가는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수역 사건 등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혐, 여혐 그 예. 논란이 이제 본격화됐던 게 지난 11월달에 있었던 그 이수역 사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그 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관련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네. 그 사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20대 예. 남성, 젊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이제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고요. 요즘에 뭐 그 이제 사법고시 그다음에 있었던 로스쿨 뭐 등등해서 여성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이제 비정규직도 많고 뭐 취업률도 좀 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1월달에 있었던 가상화폐 논란, 비트코인 때 사실 가장 많이 투자했던 계층이 20대였고요. 예.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보다 한 6, 7배가 투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촉발된 남성들의 이 불만들이 여러 형태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0대 남자들은 일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 페미니스트가 결국 일방적인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0대 남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20대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지금의 당국자들이 40대, 50대, 60대가 많을 텐데 이분들이 청년 시대, 20대 때에 느꼈던 감정,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차별받고 있다. 이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 그때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지금 환경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20대 남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총여학생의 폐지, 그다음에 뭐 성매매자들 그 탈출하는데 지원금 뭐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이번에 이제 여폭법도 이제 남성에 대한 내용이 좀 빠졌다. 그래서 네. 여성들 폭력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여론으로 잠재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서 20대 혹은 30대 남성들의 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감지된 것이 이제 최근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남성, 여성 이렇게만 나눠서 봤지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20대가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봐서 저희가 이제 나눠서 봤더니 최근 들어서부터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1월 달에 비트코인 그리고 1월 말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 그 남북 단일팀 문제, 20대 연령대 꽤 많은 그 감성을 건드렸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을 잘 치러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병역 문제, 대체 복무 문제가 터지면서 남성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최근 들어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 뭐 기자분들이나 이 여의도 정치인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역 문제도 심각한 문제구나. 거기다가 사회 진출이 뭐 여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학업 성적도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남성들이 취업도 좀 많이 최근에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 문제. 경제 문제에서 좀 소외당하고 비주류로 좀 빠지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법들이 역차별로 남성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결과 나온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제 서울 소재 대학생들은 지방 우대 정책,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취업 관문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성 우대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취업할 때 여성 임원 할당제에서 이제 기업들이 임원들에 대해서 할당제를 좀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병역 거부제 관련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워딩 자체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인물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여성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여성이 임금이 적거든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 출산 문제 때문에 직장 내에서 묘하게 차별받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재취업하는 부분이 바늘구멍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볼 때는 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이런 여성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대표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2030 세대 남녀 간의 성 갈등의 심각성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YTN 의뢰 리얼미터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5%인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봤더니 20대 남성이 지지율이 29.4%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64.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부정평가가 높았다라는 거죠. 20대 여성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반면에 63.5%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들로부터 특히 20대, 30대 계층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아서 열에 한 5, 6명 이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남성들은 특히 20대는 지금 20%대 지지율로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지금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취업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 남성 간의 혐오 문제인데 이 미투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마저 지금 남성들한테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 법안 이제 원하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제 좁혀졌기 때문에 남성 또 아동 청소년 등이 그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은 연령대별로 봤습니다만 그 연령대에서도 또 남녀를 나눴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20대 남성은 부정이 64.1%,
뭐 60대 이상 남성보다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데 결국 일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최저임금 그다음에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이 포인트 제일 큰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젠더 이슈, 그다음에 양심적 그 병역 거부로 인해서의 어떤 불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난민 이슈하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보다는 그 난민이나 이렇게 북한 쪽에 너무 좀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보수 20대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20대 남자는 지난번 대선 때 유승민 후보를 당시 지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가장 지지했지만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세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감지가 됐지만 이런 어떤 신보수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20대 남성이 국정 지지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30대 남성은 20대 남성하고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비슷한데 국정 지지도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성은 국정 지지도가 55%예요. 굉장히 아까 29대 5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30대는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20대와 정서를 같이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리고 남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복지 확대 이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이나 소통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대 남자와 30대 남자가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대 남성들 하면 뭐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젠더 이슈를 제외하고는 좀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뭐 30대는 이제 취업한 유권자들이 20대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인데, 탄탄하게 유지되고 네, 근데 20대는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비정규직자들이 많고, 또 최근에 희생된 분들이 또 20대 남성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된 거죠. 20대 유권자들이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꼽았던 것이 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난민 또 남북 관계, 우리 남한에 있는 20, 30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북한을 돕느냐 이런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20대가 아까 이제 영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뒤늦은 바람을 불게 한 계층 20대거든요. 감정이입이 됐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가수에 대해서 흑수저 가수가 나중에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스타로 이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돼서 지금 많은 영화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20대가 지금 많이 어렵다. 또 뭐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금수저로 가기는 어렵다. 이런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굉장히 강하고요. 열패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현 세대가 양보할 줄 좀 모른다. 노조에 대한 불만들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그 위험의 외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 측면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20대가 공유할 수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특별히 더 부각되는 이유는 뭐 젠더 이슈 말고는 뭐 짚어볼 게 그렇죠. 젠더 이슈하고 아까 양심적 그 병역 거부, 대체 복무제 이런 건 좀 큰 거고요.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네, 가상화폐도 좀 크다 보여요.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 또 증권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생각보다 안 해주고 있고 증권도 이제 공매도 제도 때문에 사실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해서 돈을 많이 주가가 떨어져도 벌고 있는데 20대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거기서도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그래프하고 대통령 지지도 그래프가 이제 상관관계를 이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이전 정부에서는 그런 상관관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투자하는 계층이 20대 남성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청와대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치게 여성 편을 든다 이 인식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젊은 청년들과의 소통의 계기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 거는 지금 20대 남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대부분이 젠더 이슈 포함해서 본인의 어떤 처지, 경제적인 처지, 일자리 문제랑 직간접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택수 대표님.
20대 남성의 어떤 뭐 여론 성향이 종전에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지 세력이었다가 반대 세력으로 돌아선 겁니까? 사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성, 연령, 뭐 지역, 뭐 이념 네. 성향별로 분석을 하는데 20대 남성, 20대 여성 이런 식으로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낮아진 측면. 근데 결정적으로 이 영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남권은 PK와 TK를 나눠서 봐왔고요. 또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봤는데 20대 같은 경우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3, 40대와 온도 차이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인데요. 네. 들여다봤더니 이제 상당히 온도 차가 있어서 저희가 시계열 추이를 봤더니 1월 또 6월 뭐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다. 그 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네. 여러 차례 분기점을 거쳐서 최근 들어서 20대 남성 여성들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대 젊은 남성층의 마음을 돌리는 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글쎄 뭐 정책적인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예. 그런데 공감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당국자들이 청년 시절에 가졌던 생각,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남녀 간의 차별이 많이 줄었다. 20대 남성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무 여성을 아직도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여성 우대 정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만들은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했던 대체복 문제 관련해서 이런 등등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예. 20대 남성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좀 정책 당국자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쩍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언급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20대 남성, 뭐 젊은 층에도 먹히는 그런 의제라고 보시는지요? 경제적인 측면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뭐 전 연령대에 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0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팩트와 무관하게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예. 병역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 공정한 게임을 룰을 만들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유권자들을 직접 뭐 스킨십을 좀 해서 뭐 예를 들면 호포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KTX 탈선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 택시기사 또 분신 사망 네. 뭐 등등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그닥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그것은 악재들이 쌓여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적극적인 민생 경제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좀 막아냈다.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호남 쪽에서 좀 이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 쪽에서는 8.8%포인트가 지난주 대비 좀 빠졌는데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호남인데 호남의 민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북 문제가 좀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은 평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DJ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에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빠지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기가 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호남도 조금 빠졌다.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다른 데서 있어. 빠지면 좀 더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이게 좀 빠지면 결집 현상도 있죠. 한편으로는 밴드웨건. 좀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과거처럼 인기가 높지 않네라는 인식이 좀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밴드웨건에 반대되는 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 후반에 예. 경남지사도 만나고 그 지역 현장에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래서 영남 민심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이제 행보를 이제 하는 것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구 영북도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모처럼 올랐습니다. 3.3%포인트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에서는 호남 관련된 이슈가 좀 잦아들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예, 예. 뭐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갈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대 젊은층 남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네. 여쭤봤는데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군 네. 복무기간 문제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병들의 월급이 올랐고 네. 군 복무 기간이 조금씩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그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을 특별히 우대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아까 임원 할당제를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네. 마치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성 장관 30% 할당,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뭐 이런 등등이 여성들을 특별히 배려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오해에 비롯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통을 좀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성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여성보다 못하는 이유는 뭐 여성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남성들의 피해 의식은 이제 군대에 2년 동안 가 있는 거, 그게 네. 굉장히 이제 큰 피해 의식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취업도 안 되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남성 20대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더 나은 민심을 잃기 위한 스킨십,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난 한 주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변화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2월 7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간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7일에 48.7%로 시작을 한 걸로 보면은 일단 월요일, 화요일에 소폭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주 후반 들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아까 드렸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민생에 좀 주력하는 그런 어떤 행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죠. 확대 장관 회의를 경제 관련 확대 장관 회의를 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뭐 투입하겠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혁신 성장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어요. 스마트 관련된 산업들 육성하는 그런 어떤 행보들이 좀 있었죠. 반면에 이제 영남 방문한 그렇습니다. 상황. 이제 반면에 이제 악재는 KTX 탈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커졌고요. 네.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 택시기사 분신 사망, 전 기숙사 사령관의 투신 사망,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이런 등등이 좀 민심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풍성한 분석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어제 언론에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여론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책위는 서부발전은 사과에 앞서 비용을 이유로 28차례나 설비 개선 요구를 무시한 행위와 같이 회사가 저지른 잘못부터 인정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됩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4차 비공개 심의를 열고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일부 법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올해 안에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오늘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취업에 실패한 지원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 28명을 포함해 시민 10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권성동과 염동열 의원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을 방해하고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해 정신적 피해를 겪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시범 철수 대상 북한 감시초소 GP는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 GP 내 모든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상시설인 전투시설과 병영막사, 탄약고 등은 완전히 파괴한 뒤 흙으로 덮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전 개인 변호사를 원색적인 욕설로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폭로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자 지난주에는 관저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시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었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공개되면 선거에 악재가 될까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은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가 개인 선거자금 상한선을 크게 초과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따지고 있습니다. 코언은 또 지난주 법정에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을 논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는 의회 증언을 번복한 겁니다. 코언은 1심에서 선거자금법 위반에 위증죄까지 더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처럼 지난주 잇따라 터진 악재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줄였으며 백악관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특검과 연방수사국 FBI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과 거래한 코언을 쥐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유튜브 채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콘텐츠 품질과 쉬운 과학 지식 전달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누리호 시험 발사체의 발사 당일, YTN 사이언스는 국내 방송으로 유일하게 성공 현장의 생생함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 소식을 전하는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평가에서 지상파 3사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만족도에서 YTN 사이언스가 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YTN이 73점, 지상파 3사는 70점에 그쳤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동영상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콘텐츠 품질과 쉬운 핵심 전달 부분에서 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40%가 과학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콘텐츠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송사들이 TV 위주 혹은 온라인에서도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 위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YTN 사이언스는 이 새로운 매체 시장,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여기에 오픈된 자세로 좀 더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과학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어 YTN 사이언스를 시청한다고 답했으며 프로그램 품질 점수는 74.3점으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믿을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7.8%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85.8%에 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이 3개월 이내에 YTN 사이언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전국 15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중북부 일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퇴근길 공기질이 매우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지역인데요. 특히 경기와 인천 그리고 강원 원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서 건강에 더 해로우니까요. 퇴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구 영하 2도, 울릉도 독도 2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평양이 6도, 개성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 대구 9도, 울릉도 독도 6도로 예상되고요. 평양은 6도, 개성 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떠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